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마찰력에 대한 정의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죠.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앞으로 못 가게 하고, 뒤로 잡아당기면 뒤로 못 가게 하고, 굉장히 좀 심술궂은 그런 힘이죠. 자, 방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힘의 방향의 반대.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서 왼쪽으로 마찰력 작용하잖아요. 이 접촉면에서. 맞아요. 그건 맞는데 힘을 만약에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해? 힘의 방향 반대로?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이 두 방향으로 힘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가려는 방향을 방해하려면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도 마찰력은 작용하는데 정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방향의 반대가 아니라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도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걔가 움직이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마찰력이. 그죠? 자,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의 거칠기가 거칠수록, 거친 바닥일수록, 두 번째, 무게가 무거울수록,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을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그 말은 무거운 물체일수록 거친 곳에 올려놓을수록 이 물체를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고요. 이거 하나 알고 있어야 되죠. 접촉면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접촉면의 넓이와는 마찰력은 관계가 없다. 똑같은 물체를 똑같은 이 거칠기의 접촉면에 올려놓았을 때 이렇게 뉘어서 놓은 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접촉면이 얘가 넓은데 얘는 좁아졌죠? 세워놓으면 그러면 마찰력이 누가 더 크냐? 같아요. 무게도 같고 접촉면의 거칠기도 거칠다면 같습니다. 접촉면의 넓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마찰력은 가해준 힘이 마찰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찰력의 크기를 구할 때는 가해준 힘 자체가 마찰력이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중등과학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이건 정지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지했을 때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완벽하게. 정지했는데 오른쪽으로 내가 5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근데 안 움직여. 그럼 5N의 마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3N으로 밀었는데 안 움직여. 그러면 3N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야. 정지했을 때는 그냥 가해준 힘이 마찰력 맞습니다. 그런데 움직였을 때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움직일 때도 가해준 힘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움직였을 때 이게 점점 빠르게 움직이면 마찰력보다 더 센 힘을 주는 거고요. 점점 느려지도록 힘을 주면은 이제 마찰력보다 약하게 힘을 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정지 상태일 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가해준 힘이 곧 마찰력과 같다. 이렇게. 자, 마찰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찰력을 크게 해서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거죠.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마찰력을 크게 사용한 예가 되겠고요. 반대로 마찰력을 작게 쓰는 것은 잘 미끄러지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활 속에서 너무 예가 많습니다. 사실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카페트 같은 바닥이 깔려 있어요. 제가 잘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바닥이 잘 미끄러지지 말라고. 제가 강의하다가 미끄러지면 여러분들한테 험한 꼴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이런 건 마찰력을 크게 한 거죠. 근데 스케이트장 보면은 스케이트장이 얼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얼음으로 되어 있는 이는 뭐예요? 잘 미끄러지게 하려고. 마찰력을 작게 한 거죠. 수영장에 미끄럼틀 내려올 때 막 물이 나오잖아요. 미끄럼틀에 물이 계속 뿌려지잖아요. 왜 뿌리는 거야? 마찰력을 작게 하기 위해서. 그죠? 창틀을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창틀하고 창 사이에 이렇게 롤러가 있어요. 조금만 바퀴가 달려 있어서 창틀을 갖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미끄럽게. 마찰력을 작게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써놨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세요. 여기 있는 것만 하면은 그럼 다 되는 건가요? 아니야. 찾아보고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과 관련된 대표형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요. 자,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4N의 방향으로 나무 도망을 밀었는데 안 움직였대. 움직이지 않았다. 정지 상태인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일단은 이걸 보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밀었는데 안 움직였으면 마찰력이 왼쪽으로 작용한 거구나. 그죠? 정지했다라고 했으니까 4N의 힘으로 밀었는데 안 움직였어? 그러면 4N의 힘으로 마찰력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야. 정지했을 때는 가해준 힘만큼이 마찰력이다. 그죠? 자,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마찰력은 0이다. 아니야. 4N의 힘이 작용했어. 마찰력은 4N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 아니야. 4N만큼만 작용했어. 더 크게 작용하진 않았어요. 마찰력은 그렇죠. 왼쪽으로 작용한다. 얘가 오른쪽으로 밀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운동하려는 걸 방해한 거지. 왼쪽으로. 맞는 얘기. 마찰력은 4N이다. 그래요.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의 이용이 되겠는데 다음 중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하여 편리한 경우. 마찰력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것은 미끄럼을 방지하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기억, 바이올린, 활에 송진을 바르고 연주한다. 이거 맞죠? 물론 저도 바이올린 연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네. 이 활, 바이올린 활 있잖아. 이 줄하고 마찰력이 커야만 얘를 갖다가 잘 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너무 잘 미끄러지면 이게 어긋나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송진을 바른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네. 바이올린 키는 친구들 알겠죠? 난 모르겠어요. 네. 수영장에서 미끄럼틀에 물을 뿌린다. 이건 미끄러지라고 한 거지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 마찰력을 작게 하는 경우죠. 그죠? 스키를 탈 때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다.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뭐 장갑은 뭐 좀 그럴 수 있다고 쳐. 마찰력을 좀 크게 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스키 탈 때 그 스키 이거 뭐라고 그러죠? 폴이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손에 잡고선 이렇게 나도 스키는 안 타봐가지고 보드만 타봐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 빠지지 말라고 장갑이 낄 수도 있겠지만 손 시려워서 장갑 끼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모자는 어떻게 할 거야? 모자는 마찰력하고 상관없잖아. 모자가 무슨 마찰력하고 상관이 있어? 머리가 잘 안 벗겨지잖아요. 아니 모자랑 머리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모자가 안 벗겨지는 거지 마찰력을 크게 하려고 모자 쓰는 건 아니잖아. 추우니까 모자 쓰는 거죠. 그죠? 자, 리을. 아기 양말 바닥에는 고무가 부착되어 있다. 아,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마찰력을 크게 하는 거죠. 왜? 아기들이 넘어지지 말라고 고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죠? 기억, 리을. 맞나요? 네. 3번이 되겠군요. 마찰력을 이용한 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개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부력이죠. 부력. 자, 일단 부력은 뭐냐? 액체나 기체 속에서 물체를 갖다가 떠오르게 하는 힘이에요. 물체를 떠오르게 하는 힘. 액체나 기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로 물 속에서의 부력을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럼 부력의 방향은 어디냐? 무엇의 반대 방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중력의 반대 방향이죠. 항상 중력은 지구에서 지구 중심 방향.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건 아래 방향이죠. 지구 중심의 반대 방향, 위쪽 방향으로 부력은 작용한다. 액체나 기체 속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만약에 물에 잠겼다라고 한다면 부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무게랑 전혀 관계가 없고 부력은 물에 잠긴 부피가 클수록 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무게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물체도 부피만 크다라고 하면 부력이 크게 작용하니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 게 뭐야? 배죠. 배. 배가 뭐야? 이 배 말고 묵는 배 말고 바다에 있는 배. 배가 엄청나게 크게 만들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넓게. 쇳덩어리가 있는데도 안 가라는 거야. 왜? 잠긴 부피가 크니까. 이만큼이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뜰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제가 꾸겨서 배를 꾸길 수는 없겠지만 꾸겨서 동그랗게 만들었다고 해볼게. 쇳덩어리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걸 다 잠겼다고 해도 가라앉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가 작잖아. 얘는 부피가 엄청 큰데. 그죠? 그럼 부력이 작게 작용할 거예요. 그럼 얘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 속에서의 부력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물 밖에서의 일단 무게를 구합니다. 물 밖의 무게. 공기 중에서의 무게죠. 근데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무게를 재는 거야. 물속의 무게. 이걸 빼면은 물속의 무게가 더 가벼워졌잖아요. 얼만큼 가벼워지냐 이거야. 물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뉴턴이었어. 근데 물속에서 재보니까 10뉴턴이야. 되게 가벼워졌죠? 그럼 이 차이만큼 90뉴턴만큼 떠받쳐 올려주는 거야. 누가? 물이. 무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부력과 무게 관계를 좀 보면 무게는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중력의 크기죠. 무게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중력의 크기고 부력은 위로 떠받치는 힘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방향인데 만약에 부력이 더 커요. 그러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뜨겠지. 떠오른다. 물속에서 떠오르겠죠. 떠오른다. 떠오르고 있으면은 부력이 더 큰 거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부력하고 무게가 같아. 이 두 개의 힘이 같으면 정지 상태로 멈춰 있을 거예요. 떠 있는 상태로 멈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정지 상태인 거야. 그냥 떠 있어. 그러면 부력과 무게가 같은 거야. 떠오르고 있는 중이면은 부력이 더 큰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무게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가라앉겠죠. 쭉 가라앉겠지.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가라앉는다. 가라앉는다. 근데 이렇게 어떤 수조가 있으면 이 수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을 뭐 가득까지 안 채웠는데 어떤 물체를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 그럼 정지 상태긴 한데 이거는 부력과 무게가 같은 게 아니라 무게가 더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이때는 무게가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라앉고 있는 것도 무게가 더 큰 거고 가라앉아서 탁 멈춰 있을 때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무게가 더 큰 거야. 이해되셨죠?